유화를 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하다 보면은 이 재료가 부족할 때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게 아크릴하고 달라서 막 손에 막 묻고 그다음에 세척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악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악조건에서도 왜 유화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글쎄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아크릴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스마트하고 산뜻하고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또 유화의 그 중후한 맛이라든가 이렇게 말라가면서 유화가 말라가면서 내뿜는 약간의 유화의 특성이 있거든요. 기름기가 들어간. 이제 그런 거를 또 한번 또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 또 그게 그리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 접근을 하려면 좀 한참 후의 일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전 기초인데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화를 하는데 도대체 유화의 재료의 종류는 도대체 뭘 필요로 하는 걸까?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 기초는 언제나 또 늘 얘기해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아주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유화의 재료 기초 편에서 내가 여러 번 이렇게 재료나 이런 거 이렇게 제 컨텐츠 찾아보시면은 그런 게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3월 달은 어차피 유화의 달로 제가 정했기 때문에 완전 기초 이런 게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또 웬만큼 그림 그리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잘 안 보신다고.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아크릴을 하다가 좀 다른 것도 좀 써보고 싶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또 이런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유화에 가장 필요한 재료 뭐 붓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물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종이하고 다르게 유화는 이게 움직이면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 마르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디다 보관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캔버스라는 게 필요해요. 이 캔버스는 이렇게 이제 뒤를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와 천과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씌워져 있는 포가 있다고. 지금은 여기 뭐 엉망으로 막 이렇게 호치키스를 이렇게 박아놨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오래되면 다 샀거든요. 예전엔 여기다 막 황동못으로 쳐서 팔았다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막 박리다매라고 해야 되나 막 싸구려로 막 파니까. 근데 이나마 이거는 뭐 15년 전 뭐 그때 산 것들이라 나무도 좋고 천도 괜찮고 그런 편이에요. 이렇게 캔버스가 필요한데 이런 틀이 필요한데 이 틀은 얼마든지 또 요새는 싸게도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이소 이렇게 캔버스를 많이 소개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면 있습니다. 다이소 캔버스에다 해도 돼요. 약간 합성이 들어가 있는 천을 쓴 거지만은 뭐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약간의 합성 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사천에도. 하지만 아사천은 삼배라든가 이런 거, 뭐 대마라든가 이런 천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질기죠. 뭐 이제 나중에 중급이나 고급으로 들어가면 캔버스 천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말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캔버스가 필요해요. 이 캔버스는 싸게는 요 정도 크기가 한 1,000원서부터 500원짜리도 있더라. 뭐 이렇게 이 나무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500원씩 팔더라고요. 다이소에 가니까. 근데 이런 거를 화방에 가면은 약 3,000원 정도를 줘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파레트가 필요해. 이 파레트는 뭐냐면 이 물감을 짜서 여기서 뭐 비빈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는 이 파레트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 파레트도 아주 고급스러운 파레트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베니아 합판이잖아요. 이 합판에다가 이렇게 막 절단해 가지고 이 싸게 만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한 2, 3천 원이면 사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 파레트가 난 필요 없어. 그냥 유리에다 할래. 아니면 그냥 뭐 종이에다가 할래. 요새는 종이 파레트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어. 종이 파레트에다 하겠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자기 취향이니까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 파레트가 좀 필요하단 말이야. 이 벌써 몇 가지야? 분, 물감, 캔버스, 파레트. 그 여기까지 하면은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는 수채화 하면은 그냥 물, 붓, 종이, 물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름이 또 필요해. 그럼 기름은 또 뭘 사야 되느냐? 기름은 또 이 기름 종지가 보통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기름 종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한쪽에는 뭐 린시드, 한쪽에는 테레핀 이렇게 누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쓰는 분들도 있고 뭐 1대1로 섞어서 쓰는 분도 있고 아니면 테레핀만 쓰는 분도 있고 린시드만 해서 쓰는 분도 있고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테레핀은 어떻게 사야 되느냐? 테레핀은 요즘은 뭐 인터넷 세상이니까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잠깐만요. 제가 테레핀을 좀 구입하는 요령하고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 테레핀을 또 살 때 보면은 또 여기 써 있는 게 또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뭐 에상스드 페트롤, 퀵 드라잉, 페트롤링 이렇게 뭐 약간 석유의 성분이라는 그런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 이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또 테레펜타인이라고 테레벤타인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테레핀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테레핀은 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뭐 테레핀을 어떻게 만든다 뭐 이런 이렇게 뭐 그 설명서가 있긴 한데 이거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 하지만 테레핀은 송진하고 약간 그 휘발성이 있는 그 벤젤인가 벤존 뭐라고 하지? 벤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송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테레핀에서는. 그 송진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 화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아 송진 냄새 너무 좋다. 그러면 이게 뭔 냄새냐? 그러면 테레핀 냄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테레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화 물감을 만들 때 필요한 아마 C로 만드는 건데 린시드가 또 필요해요. 린시드는 우리 국산을 한번 내가 사봤어요. 이게 이제 그 1리터 단위로 이렇게 파는데 한 7, 8천 원 정도 하더라고. 근데 이 정도 1리터를 또 이 그 뭐 어떤 이 서양에 있는 회사들 거를 산다 뭐 이러면 그것도 막 2, 3만 원씩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린시드의 이 성분이 뭘까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거는 아마 CU로 만든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필요해. 그리고 또 어떤 또 사람들은 이게 개미지옥 같다니까 물감을 사다 보면은 나는 더 빨리 말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시카티프라고 해가지고 속성제가 있다고. 또 속성제를 사는 사람도 있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기름만 해도 이게 몇 가지야? 막 이렇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뭐 기름의 종류를 따지고 보면은 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료 찾아본 것만 해도 한 30가지가 넘더라고. 이런 기름의 종류가. 근데 그런 걸 다 그 어떤 생략하고 가장 필요한 테레핀, 린시드, 그 다음에 뭐 가령 뭐를 하나 추천을 한다면은 뽀삐우래. 뽀삐우가 뭐냐면 이제 양귀비 기름인데 그 뭐 일본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르프랑에서도 만드는 거 있는데 그 정도 추천하고 싶어요.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작은 걸 사야 돼,
큰 걸 사야 돼. 뭐 이렇게 고민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가격대들이 있는 것들은 좀 작은 걸 쓰고 또 항상 내가 쓰는 거는 좀 큰 걸 쓰고 이렇게 이제 덜어서 쓰면 되는데 보통 요만한 거 쓰면 한참 그리니까. 근데 이게 유화가 그리다 보면은 재료가 떨어져. 재료가 떨어져 보면 귀찮아 이제 안에 작업을. 아 이걸 하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 그러면 예전에는 화방까지 가서 사와야 돼요. 근데 요즘은 또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 하루 만에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귀찮으면은 이것도 등한시한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가볍게 또 그릴 수 있는 수채화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안 하는 거야 또. 그냥 굳어버린다고요 물감이. 물감이 꾸덕꾸덕하게 며칠만 지나면 이제 굳어버리거든. 그럼 귀찮아가지고 아이 그냥 방치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쉬운 거, 뭐 그냥 물로 쓰는 아크릴 뭐 이런 거로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또 한참 있다가 보면은 이게 개미지옥 같다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이 테레핀이나 뭐 이런 냄새도 그립고, 그 다음에 이 유화의 이 아직 약간의 묘한 질감의 어떤 뭐 임파스토 하는 질감이라든가 아니면 또 얇게 칠하는 이렇게 로트렉풍에 얇게 칠하는 그 어떤 터치라든가 또 이런 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은 이조차도 시간이 많은 그 작가들한테 뭐 이렇게 그런 얘기고, 자기 작품이 만약에 이제 뭐가 잘 팔려 좀 브랜드화 됐다고 좀 여기는 분들 아트페어 갔더니 그게 잘 팔려. 그럼 거기에 또 막 집중을 하게 된다고. 저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나가지 말라고 자꾸 그러지만은 뭐 나가면 또 어때요? 상관이 없는데도 근데 거기에 빠지면은 10년 뭐 그냥 훅 지나가거든. 남는 게 없어 진짜. 인생에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면은 뭐 저는 애당초부터 안 갔으니까. 근데 이 유화를 할 것인가 아크릴을 할 것인가 그거는 그것도 자유죠. 뭐 뭐를 선택하든지 간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돈 벌기는 아크릴이 더 쉽다고. 그리고 일반 대중은 잘 몰라. 유화가 좋은지 아크릴이 좋은지 몰라. 그리고 대가들이 아크릴 쓰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근데 유심히 잘 살펴보면 또 30년대, 40년대는 아크릴이 없었단 말이에요. 50년대에 발견된 거니까, 발명한 거니까. 그러면 3, 40년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뭐, 미국의 아방가르드를 이끌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니면 생면추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유화를 쓴다고, 유체를. 그리고 미술관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크릴은 약간 좀 건조해지면서 색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날아간다고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유화는 그게 아니고 은근히 스며드는 또 어떤 말라가면서 이 기름기가 말라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맛이 또 있거든. 그러니까 또 매니아들이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장점, 단점 이런 게 막 합쳐져 가지고 마구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유화를 어릴 때부터 그렸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렸으니까 지금까지 40년 이상이 걸린 건데 써보니까 진짜 할 일도 많고 종류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재미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유화의 이제 생 기초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수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안 해보신 분이 있어, 유화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유화를 이제 실습을 하는데, 유화를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할까봐 제가 물감까지 다 사놨어요. 다이소에 가가지고 3,000원짜리 물감하고 그다음에 캔버스하고 이렇게 샀다고. 그리고 붓은 이제 마음대로 화실에서 이제 쓰게 하고 뭐 잘만 세척만 하면 되니까. 그럼 벌써 제가 이제 말이 또 딴 길로 빠지기 전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팔레트, 기름, 물감, 캔버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끝나느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붓이, 이 붓의 종류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붓이 알고 보면은 이 디지털로 만든 붓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거칠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림의 풍으로 하려면은 안 어울려요.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그렸을 때 터치가 나오는 그런 그림에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여기 옆에다가 공간에다가 장례를 딱 띄울 테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디지털 붓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그럼 뭘 사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여기 보면 8호라고 써 있죠. 자, 여기 보면 2호라고 써 있죠. 이제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한 5개에서 6개, 7개 정도 묶어가지고 이게 판매를 한다고. 예, 지금 보면 색깔이 다른 것만 빼고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구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종류별로 작은 것부터 그다음 거, 그다음 7개네요. 이 7개를 해가지고 이게 8,000원인가 7,000원에 제가 산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여기에 이제 호수가 써 있다고. 그러면 2호, 4호, 6호, 8호, 10호, 그 다음에 여기는 18호, 14호 이렇게 이제 요 정도만 이렇게 갖추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수채화를 그렸던 붓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요즘은 또 합성으로 만드는 털도 있기 때문에 이 순황모라고 그러죠. 이 그런 털로 해가지고 그리면은 이런 기름을 많이 쓰는 그림에는 또 그런 거로 해도 돼요. 근데 그게 금방 상하겠죠.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붓들인데 이 붓들은 이 화홍에서 나오는 이런 요것도 약간 좀 섞인 그런 거 동물 털인데 싼 동물 털이겠죠. 이런 동물 털로 만든 거로 이게 터치를 줄 때 기름을 많이 쓸 때는 이런 거를 사면 돼요. 이것도 호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일 아까 세 필 빼놓고는 2호, 4호, 6호 이렇게 짝수로 나가니까 뭐 홀수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홀수는 잘 못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세 필 뭐 그 유화도 하고 저는 이거 가지고 수채화도 하고 하는 붓이에요. 근데 요건 1호라고 그러니까 홀수가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사는데 이 가격이 10,000원 미만이면 사니까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사면은 여기에 여기에 약간의 그 어떤 풀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딱딱하잖아. 이 풀기를 이거 없애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풀기를 없앤 다음에 써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하면 풀기가 날라간다고. 그런 다음에 쓰면 돼요. 뭐 이걸 다시 뭐 어디다 세척해서 쓴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그럼 붓은 이제 해결됐다고 치고 뭐 해결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났느냐?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또 필요해. 아, 이건 너무 이제 많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그럼 나는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매력에 빠지면은 개미 지옥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뭐를 또 필요로 하냐면은 나이프가 필요해요. 지금 이게 나이핑 종류만 해도 지금 이게 넓은 거, 그다음에 뭐 중간, 아예 작은 거, 뭐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 테크니컬을 구사하다 보면은 이게 다 필요해. 이거는 넓은 거는 물감 갤 때 넓으면 막 넓게 갤 때 아주 유용하고 중간은 또 이렇게 바를 때 또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거는 작은 면을 갖다가 할 때 이럴 때 또 필요하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조차도 특이하게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를 보여드리자면은 요거는 삼각형이죠. 여기 끝이 뾰족하단 말이에요. 요건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갈아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나 봐. 그리고 요건 아주 가늘죠.
약간 그 유선형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또 어떤 뭐를 바를 때 이렇게 필요해. 그다음에 헤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깡통에서 뭐 물감을 퍼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를 때 또 이렇게 뭐 약간 이 텐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러서 바를 때라든가 이럴 때 또 이렇게 필요한 게 있고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그 거는 그냥 한 두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요거 우리 국산에서 이제 뭐 화방 같은 데 가보면은 이 가격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시면 되는데 이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해요. 2,000원. 뭐 예전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홀베인이나 이런 일본 회사들 보면 아주 우리가 흔히 그때 만년묵기라고 해가지고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그런 거를 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이거 막 사다가 이게 부러져. 여기가 부러져. 여기 꺾인 데가 똑 부러지면 필요 없죠. 뭐 다시 또 사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가 또 자꾸 빠져.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또 이렇게 유화물감을 막 하다 보면 여기 덕지덕지 뭐가 들어가가지고 튼튼해져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했죠? 나이프. 이제 끝났을까요? 재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물감들을 네일 쓴다면은 뭐 이거를 좀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좀 약간 공기가 안 통하게 한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보관하고 그러면 좀 덜 마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붓은 안 돼요. 붓은 이거는 바로 세척을 해야 된다고. 세척을 안 하면 벌써 이상해져. 이게 굳어버린다고. 이 굳으면은, 한 번 굳으면은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세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세척통이 필요하다고. 이 세척액을 담글 수 있는 통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이거를 빨아야 돼. 빨아가지고, 빠는 방법이야. 뭐, 분모가 상하지 않게끔 빠는 거야. 뭐, 그거는 몇 번 해보면은 이제 아는 거지만, 이 통이 필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세척통이라고 하는데, 야, 이 세척통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사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건 뭐냐면, 여기다가 처음에 이 큰 통에다가 이제 빨고, 처음에는 여기 이제 뭐가 물감이 덕지덕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헝겊이나 휴지에다가 닦아야 되겠죠. 이렇게 닦아야 된다고, 이렇게.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척을 한 다음에, 최종, 마지막에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저는 하나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빨아가지고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물도 아주 그 헹구는 물 따로 있고, 나중에 또 두 번째 헹구는 물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유화부터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석유를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석유 쓰시면 안 돼요. 석유는 인체에 너무 해롭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붓 전문 세정액이 있다고. 그걸 제가 한번 찾아와 볼게요. 오늘 할 일이 많네. 괜히 시작했나? 장갑을 꼈더니 손가락만 나오는데 또 여기만 더러워져. 아, 나 이거 진짜 관리 참 안 되네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 화가의 뭐 숙명이니까. 자, 이제 이 기름통은 좀 잠깐 치워놓고, 자, 요런 거 작은 거 하나, 요 정도 크기 하나 이렇게 저는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제 작업실에 가면은 더 큰 그 석유랜다 같은 그 페트롤 통이 있는데, 페트롤이 석유지. 근데 거기다가 석유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이 붓을 막 빨고, 붓을 빨면은 거기에 자꾸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 심해져 가지고 막 그 한 번 맡으면은 기절할 정도로 냄새가 독하거든. 그 석유에다 빨면은. 그래서 전용 세척제가 필요해요. 브러쉬 클리너라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요새는 판다고. 예전에 없는 시절에는 이런 것도 못 썼어요. 그냥 석유에다가 참고 썼는데 이걸 사서 쓰시는 걸 권하는데 뭐 제가 써본 결과로는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도 좀 없고 그리고 한 7, 8천 원 정도 하더라고. 7천 원에서 한 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1리터거든요. 1리터를 꼭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두 통에다가 나눠서 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시로 이렇게 좀 오래되면은 이게 막 누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거든.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밑에 쭉 가라앉는다고. 그 물감의 그 잔 찌꺼기들이. 그럼 그 찌꺼기를 이제 덜어내는 그 방법은 나중에 내가 영상을 하나 찍을게요. 위에 이제 맑은 세척액만 다른 데다 따라서 보관하고 밑에 거는 걷어내야 돼. 근데 걷어낸 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은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막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 거예요? 또 없을 것 같죠? 근데 또 있어요. 참, 이게, 이 개미 지옥이라니까. 이 재료의 지옥이에요, 정말. 이 유화를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젤은 아시잖아요. 이젤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이젤이에요. 뭐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해도 되니까. 어디다 좀 세워놓고 해도 되지. 보통 대형 캔버스들 작업하시는 분은 그냥 벽에다가 세워놓고 하거든요. 근데 야외에 나가고 싶어, 내가. 그 야외에 나가고 싶으면은 뭐가 필요하죠? 박스가 필요해, 또. 그 박스가 필요하고, 박스 이외에 또 뭐가 필요하냐? 박스 이젤이 또 필요하네. 그 예전에는 우리 실기대회 같은 데 나가고 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1, 2, 3등 안에만 들면은 이 대학 갈 때 그 혜택을 주거든. 그래서 많이들 나가요. 지방에서도 막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오고 그럴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야외용 이젤이라는 게 있다고. 그 이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화판, 그 다음에 박스, 뭐 이런 게 또 부수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유화는 또 다 그려가지고 그냥 들고 차를 탄다거나 어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다 묻어나니까. 그래갖고 이 클립을 사용해가지고 이 양쪽에 이렇게 공간이 뜨게끔 해가지고 클립을 사용해가지고 4개를 사용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클립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이드에 물감이 막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껍데기, 가방, 뭐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 설명한 거 보면은 야, 난 안 하고 말지. 이 복잡한 걸 내가 왜 하느냐. 이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 뭐 요즘같이 패러다임이 없는 시절에 뭐를 그리든 자유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고 저렇게 그려도 되고 진짜 마음대로 그려도 돼. 마음대로 그려도 된다는 그런 거는 뭐냐면 사람이니까 해보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브미 쇼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브미 쇼는 뭐 대장간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교보에서 이제 그 책도 팔고 그러는데 이제 뭐 생존하고 있는 미학자 중에서는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죠. 이브미 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술은 죽었다. 이미 죽었다. 예술이 죽었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막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뭐 문화센터에 가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화실 나가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계속 뭔가 하고 싶어. 이 아날로그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인가 뭔가 핸드메이드로 뭔가 만들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술이 죽고 뭔가 이론적으로 뭔가 틀을 만든다고 해도 어떠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말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요거 기초편 마무리하고
내가 세세하게 분만 따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 기름만 따로 한다거나 물감만 따로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내키는 대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완전히 생기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초 내가 여기 이 이렇게 장례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거는 요 옆에다 조금씩 띄워가면서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요게 내일 모레쯤 제가 발표할게요. 감사합니다.